네, 안녕하십니까,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마감 방송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안 켜고, 노란색 조명, 하얀색 조명으로 조명 한번 바꾸고, 여기 또 조명이 켜야 되겠죠? 보도록 합시다.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일단은 둘 다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움직임 자체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계속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 자체가 거래수장 아직까지 꺾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10분봉입니다. 그렇죠? 10분봉을 보게 되면 저점을 여기다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 저점을 일단 잡아놨고, 저점 잡아놓은 부분에서 이제 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우리가 원칙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저희 이제 파워 트레이딩 상의 기법이죠. 여기가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다. 그리고 밀리면 여기서는 반등한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거번의 지수권이 2602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최근에 이제 밀리는 듯한 모습을 일단은 10분봉상으로 보여줬습니다만은, 요 지수권 근처에서는 계속 반등을 이렇게 반등하죠. 또 밀리다가 여기서 또 반등을 또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10분봉상으로 60분봉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모습은 일단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일단 밑에 있는 지수권이죠. 마지노선 자체를 지금 한 259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마지노선은 2590. 1포인트, 이 91포인트인데 1포인트는 애누리 치고,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으니까, 그죠? 애누리 없는 장사는 없으니까 2590포인트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자체에서 이제 요것만 안 깨지면 크게 관계없는 걸 봅니다. 요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는 걸 보고, 시장 계속해서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계속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번 상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빨리 요거 돌파를 하고 이전 고점까지 오르든지 아니면 이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야 되고, 아까 우리 10분봉에서 확인했는 건 뭐냐면 여기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꺾이지 않고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흐름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주가는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게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상승 추세로 올라갈 때, 요 올라가던 부분에서는 보통 거래가 증가를 하고 빠질 땐 거래가 줄어든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아실 생각이 들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거래가 붙고 요땐 거래가 준다. 이게 상승 추세의 기본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이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게 좋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좋은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르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거래는 똑같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가격으로 보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박스로 가고 있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고 있고, 옆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네? 거래는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또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싹 다 뭐 조정을 받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또 2차전지로만 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가면 또 2차전지 가겠죠. 반도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을 그리 급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종목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죠. 가장 이제 반도체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0.42% 정도 빠지고는 있는 중이긴 한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상방입니다. 이게 하방 아니고 이것도 상방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건 있지만, 약간 상징적인 부분의 의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부분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옆으로 가면서 지금 추세선 근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이걸 좀 길게 해놓고 보면은 주가가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꺾였고, 그쵸?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옆으로, 이때 옆으로 갔죠. 옆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패턴 자체 돌파할 때 한번 이렇게 슈팅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뭐 하고 있나요? 지금도 제가 볼 땐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 파동은 한번 눌릴 수도 있죠. 요번 파동은 한번 눌릴 수는 있는데, 이번에 눌리면은 눈으로 확인되는 게 추세선 부딪힙니다. 그렇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 부딪힐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좀 강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 되겠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나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죠. 얘도. 그렇죠. N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흐름 자체가 오르면 오른 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 만큼 빠지는 게 기본인데, 오른 만큼 안 빠지고 많이 안 빠지면은 뭔가, 이건 좋게 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요거 조정 받고 있잖아요. 조정이 맞나요? 아니면 적나요? 제 눈에는 적어 보입니다. 오른 만큼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난 다음에 별로 밀리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서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2차전지로 가볼까 라고 잘못 이게 판단이 되게 되면, 반도체가 갈 때 반도체를 버리고 또 2차전지를 샀는데 2차전지는 쉬고 뭐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흐름을 깨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계속 상방이잖아요. 그렇죠? 상방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여기 안에 갇힐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봐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걸로 보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좀 쉬어가죠. 제가 이제 자동차는 좀 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쉬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점이 좀 떨어졌죠.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고점은 좀 떨어졌는데 저점 수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패턴선에서 양봉이죠. 그렇죠?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나쁘지 않아요. 현대자동차는 나쁘지 않고, 이게 이렇게 밀리니까 이 밀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패턴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지금 마찬가지고 패턴으로 가는 중이죠. 고점 부분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수렴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 흐름 자체가 깨지 않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은 항상 그래요. 이게 이제 얼마까지 버텨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버티고 있다면 이걸 언제쯤 팔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버텨도 되는 거 아니면 이 종목이 게임이 끝나는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게임이 끝나지 않은 종목분들이 미리 막 이렇게 팔 이유 자체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래소 안에서 가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종목을 그렇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들고 흐름 자체가 꼈다 꺾이지 않았다를 일단 판단하고, 흐름이 안 꺾였는데 나는 이 종목을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 흐름이 꺾여서 내가 종목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 자체는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목이 안 꺾였는데 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종목이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하시면 매매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팜, 오늘 SK바이오팜은 시장 안에서 의견이 요즘 굉장히 뜨겁긴 합니다. 7월달에 들어서 7월 17일, 7월 18일 의견이 굉장히 뜨겁긴 한데 종목이 좀 못 갔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SK바이오팜이 우리나라 베스트 인 클래스 무버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이번 2,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SK바이오팜이 영업이익이 191억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SK바이오팜이 프로테오반트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60%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일단 요 부분 때문에 마일스톤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엑스코프리의 빠른 처방 수요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의 어떤 증가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플랫폼 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오늘 좀 강세였는데 이게 의미는 있죠, 그렇죠? 밑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신고가 부분을 내고 난 다음에 좀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다시금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하나 꺼놨는데 이 추세선 돌려내면은 거의 뭐 40일 신고가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되죠. 보인다 2번. 이런 부분이 되니까 SK바이오팜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억은 일단 해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의견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그것도 보여드릴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증권사 의견을 볼 때 증권사 의견을 보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 의견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흑자 전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2005월달에 일단 얘기가 나왔고 미래에셋증권이 새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새로운 커버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강한 부분이 연금 쪽이 가장 강하고 연금이 강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SK바이오팜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17일에 의견이 몇 가지가 일단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러한 리포트가 일단 떴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번에 또 떴잖아요, 그쵸? 지금 7월 18일 날도 지금 이베스터 증권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일단 떴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 놓고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한양행도 일단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유한양행도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 유한양행도 사실은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오르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유한양행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다가 한 번씩 슈팅하죠. 보이시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슈팅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또 한참 깁니다. 한참 기다가 또 여기서 한번 슈팅을 해주고 이게 이제 기본 이 종목의 성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추세 뛰어넘기 전까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추세가 한번 넘어서고 난 다음에는 여기죠. 넘어서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올라주는. 그러면서 이게 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60분 이게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타이밍들이 다 그 타이밍이 뜨면은 보통 가죠. 이번에도 이제 유한양행이 여기가 타이밍으로 보이긴 합니다. 가격 기준으로 61,900원이 이번엔 타이밍으로 보이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한미약품은 밑에서 그냥 돌리고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명이 같은 회사다 뭐 아니면은 관계사다 뭐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 흐름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죠. 제가 왜 관계에 있는 회사 부분은 뭐 원래 이제 SK바이오팜을 살려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에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삼성물산 빠지면은 이거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생각을 해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종종 나왔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의 지분 관련된 이익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갔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실 때는 딱 움직이는 애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참고를 일단 하시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2%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현대모비스는 여기 넘어야 돼요. 25만원 넘었으면 그때부터 고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차전지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오늘은 물론 SK바이오팜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아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도 밀리고 SK하이닉스도 밀립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 나쁘지 않죠. 삼성전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내 종목이 아파요. 거기 이제 나갔는데, 거기 전부 다 삼성전기 다 홀딩이라고 그냥 외쳤어요. 그냥 홀딩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일단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딱 추세에 지금 부딪혀 있죠. 그렇죠? 우리 그 추세 차트로 보면은 추세에 지금 딱 부딪혀 있고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미리 말씀을 일단 해 드리고 갈게요.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은 반등할 것 같은데 15만 1,500원이 깨지면 조금 어그러집니다. 15만 1,500원이 깨지면 조금 어그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래소 시장은 오늘 조금 조정이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불안해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뭐 상승이었어요. 시장 안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거 이제는 요 추세선은 이제 끌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죠. 다 왔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다 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959 여기 정도 되겠네요. 953, 955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955가 저항 라인이다. 955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955가 저항 라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23이니까 위쪽을 한 30포인트 정도는 좀 가볍게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기준선 자체는 91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10이 안 깨지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조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 에코프로 BM이야 어제 또 언급을 해드렸은 것 같았고요. LNF가 오늘 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NF는 지금 완전 상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빨라요. 완전 상방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빠르고, 여기가 바로 위에 여기가 저항입니다. 기억은 해 두십시오. 가격 기준으로 28만 8천원 정도가 저항선을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탑 잘 올라가고 있고, 탑은 저항선에 부딪히는 자리까지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KINX 오늘 반등을 했네요. KINX도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KINX도 내용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의견 자체는 없고요. 요즘 신규로 커버하는 증권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KB증권이 4월달에 신규 커버 들어갔고요. 5월달에는 이베스트가 신규 커버 일단은 들어갔고, KB증권도 신규 커버 들어갔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도 이거는 11월 11일 작년에 신규 커버 들어갔고, 하나투자증권이 올해 2월달에 신규 커버 일단은 들어갔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탈 인터넷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시장 안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성장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KINX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오늘 부분에서는 그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돌파를 하긴 했는데 거래량도 한 30만 주 정도 되죠. 요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가격권 기준으로 봤을 때 74,800원 위에서
74,800원 위에서 일단 흐름 자체를 지켜내주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BB테크가 오늘 좀 반등을 했어요. 저번에 어제였나요?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슬쩍슬쩍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로봇 관련된 종목을 사지 말고 안 사도 관계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관심을 좀 넣어놓고 보자,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근데 뭐 지금 종목이 좀 하루하루 좀 바뀌는 그러한 형태는 일단 보여주고는 있는데, 하루하루 바뀌는 것 안에서 그래도 반등 나올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와지고 하는 모습들도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잡으면 합니다. 흐름은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추세를 넘거나 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SBB테크는 이번에 이거 돌파되면 추세가 전환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42,400원 돌파하면 일단 추세 전환하는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어려울 때 바로 1차적인 저항은 5만원 선 언저리가 돼요. 5만원 선 언저리가 되니까 이거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타이밍 나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그렇게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시장이 종목 쏠림도 어제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이건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딥노이드는 우리 예전에 할 때 한 5월 2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JLK, 루닛, 그 다음에 뷰너 이렇게 세 종목 AI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JLK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400% 정도 지금 주가 상승을 일단 했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00%가 기본으로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런 식의 형태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얘가 안 오르는 이유 자체는 매출처가 이제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악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매출처가 확실해야 되는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악재가 있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 붙었으니까. 근데 상한가 붙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지 마시고, 이전에 굉장히 여기가 강한 저항이죠. 눈을 확인되시죠? 그걸 일단 벗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가격권 기준으로 15,200원 정도 그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소외되거나 아니면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딴 종목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그게 정말 쉬워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러워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는 순간 매매가 굉장히 꼬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못 산 종목군들은 도도하게 너 아니면 종목이 없냐, 그렇죠? 너 아니면 종목이 없냐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잘 대응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항상 도도한 마음으로 원칙을 지키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일단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혹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그거는 공지사항으로 하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카오에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에 서비스하지 않으니까, 저도 오늘 보니까 스팸 메일에 주식하라고 메일들 막 오던데, 문자 메시지 막 오던데, 그런 거에 혹하지 마시고, 강준혁은 카카오에서 서비스하지 않는다, 1:1 상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대응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7월 22일 날 증권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7월 22일 날 증권대학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내일도 간단하게 수강 신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은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이 아니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